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. 한 여성이 신변비관을 이유로 모텔에 불을 질렀습니다. 객실 창문으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아오릅니다. 소방대원들은 소방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리는데요. 잠시 후 다른 객실의 투숙객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립니다.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49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이 불을 질렀는데요. 이 불로 투숙객 24명이 급히 대피했고 이 중 5명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취업 스트레스 등 신변을 비관해 방화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.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방침입니다.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.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 전 차관. 어제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. 이와 함께 김 전 차관과 고소인이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. 이외 김 전 차관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은 2심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가수 이효리 씨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습니다. 오늘 이 씨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건물의 임차인은 한 매체를 통해 이 씨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. 해당 임차인은 지난달 이 씨로부터 3월 한 달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는데요. 이어 여러모로 힘든 시기인데 이 씨가 월세를 전액 면제해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효리 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데요. 이 씨를 포함해 연예계에서 번지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. 네, 많은 연예인들이 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가수 이효리 씨도 이번에 함께 했네요. 네, 맞습니다. 지난해에 이 남편이죠. 이상순 씨하고 공동 명의로 사들인 본인들 소유의 건물입니다. 네. 여기 주로 와인바라든가 뭐 한식집 등이 들어와 있는데 이 임차인의 어려움을 건물주가 이제 배려한 것이고요. 네. 지금 처음에 알려진 것은 이제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랬죠. 저희도 소식을 전했죠. 많이 전했었죠. 그러고 이제 부산의 뭐 카페거리, 심지어 남대문 시장까지 확산이 됐는데 연예인분들이 이제 부동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. 서장훈 씨, 이미 이효리 부부에 앞서서 서장훈 씨라든가 배우 박은혜 씨라든가 전시현 씨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김태희 부부 또는 원빈 이나영 부부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받지 않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기업들도 함께 동참을 했죠. 그렇습니다. 특히 그 건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소유의 건물들이 있습니다. 뭐 여러 브랜드의 상가가 될 수도 있고 주상복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곳에 이제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좀 이렇게 깎아주는 거죠.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본인들 그 소유의 상가, 오피스텔 등에 2달간 30%씩 인하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고요. 그 외에도 뭐 롯데, 신세계, 하이트진로, 한샘, 뭐 메가박스 등에서도 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착한 임대인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자,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고소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관련 수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또 이와 함께 김 전 차관과 고소인이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모두 무혐의로 종결이 됐네요. 사실 성폭행을 당했다고 누군가가 고소했는데 한쪽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반대쪽이 당연히 무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기도 하고요. 이번 사안은 좀 다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. 일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한 고소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좀 부족하고 김학의 전 차관의 무고 고소 내용도 신빙성이 좀 부족하다고 봤는데 더 나아가서 일단은 무고로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고소인을 고소를 했으면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되죠. 그렇죠. 그래서 왜 무고로 고소하셨습니까? 그러면 이제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만약에 이제 이 여자가 기소가 되는 경우, 여성이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김학의 차관의 진술을 부인하면
김학의 차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야 돼요. 네. 나 그거 못하겠다. 그래서 고소인이 쉽게 말해서 고소인 진술을 하는 걸 거부하니까 현실적으로 무고 부분은 수사하는 게 불가능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폭행 부분, 예. 또 김학의 전 차관이 고소했던 상대방에 대한 무고, 또 그 여성이 김학의 차관을 또 무고로 고소했던 이 세 가지 모두 혐의 없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이 됐습니다. 예.